정말 이게 벽난로나 라디에이터 없이 가능한 건가요?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겨울을 난다고요? 어느 추운 겨울, 핀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집집마다 스며들던 그때, 한 집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죠. 그 따뜻함의 비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이 이 조용한 마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모든 시작은 한국에서 돌아온 한 청년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여행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 살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세계 곳곳의 문화와 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독창적인지 알게 될 때마다 제 삶의 시야가 확장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저보다도 더 대담하고 열정적으로 세계를 탐험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 안에 있어요. 바로 제 동생 요하네스입니다. 요하네스는 정말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핀란드의 겨울처럼 차갑고 고요한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불처럼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죠. 그는 한 나라에서 몇 달씩 지내며 그곳의 문화를 완전히 흡수하는 것이 취미예요. 인도에서는 요가를 배우고 일본에서는 전통 사케를 만드는 법을 익히고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삼바 춤까지 배웠죠. 그런 요하네스가 이번에는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가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다소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풀기도 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기술에 관한 것이었어요. 누나, 엄마, 아빠. 한국에서는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이름이 온돌인데 정말 놀라워요.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방 안 공기 전체가 자연스럽게 데워지더라고요. 핀란드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의 말을 흥미롭게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요하네스야, 그건 한국에서나 가능한 기술이겠지. 여긴 기온이 너무 낮고 집 구조도 다르잖니. 그러나 요하네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산이 많고 추운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온돌이 잘 작동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께 여쭤봤더니 핀란드처럼 추운 나라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술자를 불러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요하네스를 지켜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마침내 말을 꺼내셨어요. 좋다. 만약 너 말대로 그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면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자. 하지만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술자를 불러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자꾸나. 요하네스는 곧바로 한국에서 만난 기술자와 연락을 취했어요. 그는 그 기술자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온돌을 설치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죠. 몇 주 뒤, 그 기술자는 핀란드로 날아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온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우리 집에 맞게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전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우리 가족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죠. 온돌은 집 구조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바닥 아래에 열이 순환하는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단열재를 더해 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보다 연료 소비가 적고 공기 순환이 좋아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기술자는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설치 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세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신뢰감을 주었고 결국 우리는 거실과 작은 방에 온돌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는 예정된 날짜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 구조를 한참 동안 세심하게 살펴보더니 우리 가족을 거실에 모아놓고 설치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의 이름은 박수현 씨로 한국 전통 건축의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핀란드처럼 혹독한 겨울을 가진 지역에서도 온돌은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바닥 아래에 열을 순환시키는 파이프를 설치하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34일 정도 걸릴 예정이고 설치 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하네스는 설명이 끝나자마자 박수연 씨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럼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 소비는 얼마나 적은가요? 또 이 시스템이 핀란드의 습한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박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에너지 소비는 약 20%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온돌 시스템은 공기가 덜 건조해지고 습한 환경에서도 바닥 곰팡이나 습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도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 가족의 신뢰를 더욱 높였고 작업이 시작되기로 결정되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박 씨와 그의 팀은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뜯어내고 단열재와 파이프를 깔며 세심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팀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작업 과정이 흥미로워 우리 가족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일을 하면서 온돌이 가진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철학이 담긴 전통입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를 싸는 문화도 온돌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온돌 같은 기술이 그 과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난 날, 박수연 씨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보일러를 켰습니다.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천천히 순환하기 시작했고 처음 몇 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점차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요하네스는 바닥에 손을 대며 감탄했죠. 정말 대단해. 이 따뜻함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대로야. 우리 가족은 모두 온돌이 설치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아보셨죠.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야. 발끝에서부터 온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열기가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니까 공기가 건조하지 않네. 벽난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야. 그날 밤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이었어요. 우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따뜻함을 만끽하며 박수연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기술을 우리 집에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돌이 없었다면 이렇게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박 씨는 웃으며 답했죠. 온돌은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온돌이 설치된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방 안에 틀어박히기 일쑤였던 아버지가 거실에서 책을 읽으시는 일이 많아졌고 어머니는 따뜻한 바닥에서 뜨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요하네스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온돌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옆집의 카를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긴 정말 따뜻하군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벽난로도 없는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요하네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의 온돌 기술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잘 작동하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날 이후 카를 아저씨는 물론이고 다른 이웃들도 온돌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연 씨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집을 넘어 작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핀란드 특유의 혹독한 겨울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기온은 섭씨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고 강풍이 눈보라를 몰고 와 창문을 덜컥거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온돌 덕분에 편안한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을의 다른 이웃들은 사정이 달랐어요. 카를 아저씨를 비롯한 몇몇 이웃들은 계속된 추위로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벽난로를 하루 종일 때도 방 안구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라디에이터의 열기도 역부족이었죠. 마을 전체가 혹한의 날씨에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하네스가 창밖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밖을 좀 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추운 날씨를 견디고 있을 거야.
온돌이 우리만의 것이어서는 안 돼. 이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하네스. 우리만 따뜻한 건 옳지 않아. 박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도움을 요청해보자. 다음 날 아침, 요하네스는 곧바로 박수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차를 몰고 다시 우리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긴급히 열린 모임에서 박 씨는 온돌의 효율성과 설치 방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어요.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혹한 속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지속적으로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온돌을 설치하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을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건 한국에서나 맞는 기술이지. 여기 핀란드에선 달라. 집 구조도 다르고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잖아.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치한 나라 중에서도 핀란드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한 번만 믿고 시도해 보신다면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카를 아저씨를 비롯한 몇몇 이웃들이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팀을 호출하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요하네스는 이웃들이 온돌을 설치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자원했고 저와 가족들도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었어요. 며칠 뒤 첫 번째 온돌이 이웃집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 전체의 시스템을 적용했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지만 작업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 씨는 거실에서 보일러를 가동시키며 이웃들에게 결과를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퍼지자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카를 아저씨는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말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놀랍군요. 이렇게 따뜻하다니 이건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온기야. 그날 이후 온돌의 소문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차례로 온돌 설치를 요청하기 시작했죠. 박 씨와 그의 팀은 눈보라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고 마을 집집마다 온돌을 설치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로 마을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었지만 온돌이 설치된 집들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온돌을 설치하지 않은 가구들은 여전히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난방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온돌을 설치한 가정은 비교적 적은 에너지 소비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박수현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기술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온돌이 가져온 변화를 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요하네스는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누나, 이게 바로 내가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힘이야.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이지. 저는 요하네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요하네스. 너의 열정 덕분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 온돌의 성공은 우리 마을에 작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 경험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의 도입을 넘어 마을 전체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온돌이 마을 곳곳에 설치된 이후 핀란드의 작은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기술이 단순히 몇 가구의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온돌을 설치한 이웃들은 혹독한 겨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기술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집들에서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민들은 저녁이면 온돌 바닥 위에 담요를 깔고 앉아 가족이나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추위를 피하려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을 시간에 따뜻한 바닥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카를 아저씨의 집에 초대받은 어느 날,
저는 그의 가족이 온돌 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나, 온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어.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이지. 카를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말은 온돌이 단순히 물리적 따뜻함을 넘어선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하네스는 마을 사람들이 온돌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죠. 누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한국에서 배운 온돌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어. 정말 뿌듯하다. 온돌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박수연 씨는 온돌 설치 작업을 마칠 때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지혜에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온돌 설치가 끝난 날이면 종종 박 씨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중 한 번, 카를 아저씨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한국에서는 왜 이런 난방 시스템을 선택했나요? 우리는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에 의존해 왔는데 온돌은 전혀 다른 방식이네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맞닿아 있는 기술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집 구조는 가족들이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죠. 더불어 온돌은 자연스럽게 열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이에요. 이런 점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돌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온돌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군요. 정말 배울 점이 많네요. 온돌이 설치된 가구가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의 난방비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집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서 벗어났고, 그 여유는 다른 곳에 쓰일 수 있게 되었어요. 몇몇 주민들은 절약한 돈으로 자녀들을 위해 새로운 책을 사거나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온돌의 따뜻함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 위에서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었죠. 카를 아저씨의 손녀는 따뜻한 바닥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요하네스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따뜻한 집이요. 그리고 여기 박 선생님도 그릴 거예요.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하네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온돌이 이 아이의 삶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니, 그것은 단순히 따뜻함 이상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온돌 설치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요하네스와 우리 가족은 이 변화를 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요하네스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죠.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요하네스는 주민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돌이라는 기술을 배웠고, 그것을 이곳에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 선생님과 여러분의 열린 마음 덕분입니다. 온돌은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가까이 모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박수연 씨도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한국 전통 기술이지만 여러분처럼 열린 마음과 협력이 있다면 어디서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해진다면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온 보람입니다. 온돌은 단순히 마을의 난방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온돌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기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마을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첫 기운이 마을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겨울을 따뜻하게 만든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유대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죠.
마을 주민들은 온돌이 설치된 집에서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난방비가 이렇게 적게 나올 줄이야. 라고 감탄하는 이웃이 있는가 하면 온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자주 모여 앉게 됐어요. 라며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카를 아저씨는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온돌은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한 게 아니야. 우리 마을을 더 가까이 모이게 했어. 이제 겨울도 무섭지 않아. 그의 말에 주민들은 박수로 화답했죠. 어린아이들 역시 온돌이 얼마나 좋았는지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추운 날에도 바닥에서 놀 수 있었어요. 라는 순수한 말은 온돌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박수현 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의 기술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이런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박수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온돌은 한국 전통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시킨 여러분 덕분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핀란드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든 건 온돌만이 아니라 이 마을의 따뜻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전통 기술인 온돌이 한 핀란드 마을에 가져다준 따뜻함과 그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유대감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열린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온돌처럼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을 나눠주세요. 온돌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서로를 연결하는 따뜻한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온돌의 따뜻함은 발끝에서 시작되어 마음까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온기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